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젠이 면역 항암제가 아닌 항암 바이러스다. 이건 그냥 바이러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댓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팩사백은 면역 항암제가 아니고 항암 바이러스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뭐 다른 기전, 표적 항암제라고 안 했어요. 표적 항암제 다른 기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HLB의 리보세라닙을 말씀드렸고, 뭐 비슷한 예로 이제 유한양에서 1.4조 이제 기술 이전한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표적 항암제고,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 항암제나 화학 치료제나 이제 방사능 치료제 뭐 요쪽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야고, 이쪽은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식이냐면은 방식이 암세포가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활발하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활발하고 이런 놈들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암세포 말고도 세포 증식이 활발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은 입안 세포라던가 요런 놈들이 같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우리가 흔히 방사능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의 세포가 뭐 안 좋고 그래서 뭐 구토가 일어난다거나 식욕도 없고 막 그러죠. 요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로 나온 게 개발되는 게 이제 표적 항암제. 야, 다른 머리카락이나 입안 세포 활발한 놈을 타겟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이 놈들을 아예 딱 저격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표적 항암제가 나옵니다. 어우, 좋아요. 특정 암세포만 공격한다. 그런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암세포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유전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가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 논문이랑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한 15%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3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그런데 이거를 활동하게 해서 스스로 암을 이겨내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유전자에만 반응하기보다 모두 어떤 경우에도 암 말고 다른 치료에도 또 이용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항암 치료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핫한 거예요. 그래서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던가 면역세포를 이용해 치료 활성화시키고 해서 도와주고 해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도 그렇고 뭐 이중항체 얘기도 나오고 뭐 카티도 그렇고 나오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대로 항암 바이러스도 팩사백의 항암 바이러스도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팩사백이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게 뭔 개념이냐면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드 바이러스,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조합해요. 그래서 이 놈은 원래부터 암세포를 좋아해요. 바이러스가 원래 암세포를 좋아한다. 그래서 가서 암세포네, 맛있게 먹자, 얌얌얌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재조합해서 더욱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표적 개념이기도 한데 더욱 암세포를 추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라젠에서 팩사백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바이러스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암세포가 면역 체계에서 보호받는 이유는
위장을 잘해서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위장을 잘해서 나 정상세포야, 공격하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위장을 한단 말이야, 암세포가. 그래서 얘네가 본인을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차단막 같은 걸 치던지,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위조신분증 같은 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있는데, 나 한국인 맞는데, 이렇게 외국으로 내쫓지 마, 나 한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걸로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위조신분증 갖고 와, 가져와. 아닌 것 같네, 아니네, 너네 암세포네,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역관문. 이건 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계속 막 뭐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논문에 있는 자료를 다 들고 와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안 보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계시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위조 신분증 가져와. 너 아니네, 이거 위조한 신분증이네, 암세포네 하고 공격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관문 억제제가. 그리고 요 팩사백의 항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좋아해서 이놈을,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저거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팩사백이 주장하는 목표예요. 이번에 아마케에서도 맥도날드 교수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팩사백을, 항암 바이러스는 맞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건 팩트예요. 항암 바이러스 맞아요. 근데 왜 면역체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고 가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차라리 의학계 지식이 있는 분이시면은, 의학계 지식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설명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인정을 하고, 요 분이 제가 일부러 누구인지는 안 밝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텐데, 그냥 이렇게만 딱 달랑 던져놓고 가시면 어떡해. 그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적어달란 말이에요, 댓글에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발전적이잖아요. 제가 이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공부하신 분인 것 같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정보를 댓글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항암 바이러스 맞잖아요.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을 일으키면 면역항암제 아닙니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의학 지식으로서 왜 이게 면역항암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왜 꺼내왔냐면은, 신라젠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6,000원 부근, 요 구간은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탈하면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한번 이탈했다 금방 회복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이탈했다 금방 회복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탈한 다음에는 아직 회복 못하고, 오늘 회복 시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미적지근합니다. HLB가 83,000원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서 장대 한복을 찍어 놓은 거랑 다르게 신라젠은 아직 좀 미적지근해요. 이게 느리다고 했죠.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회복해야지 72,000원까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해야 72,000원까지 가고, 72,000원을 돌파하면은 신라젠에 대한 우려감이 꽤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66,000원 빨리 회복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 아래에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66,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회복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HLB 83,000원 회복할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66,000원 회복할 때, 위에 올라탈 때. 왜 밑에서 하면 왜 안 되나요? 더 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신라젠이
원래 지지해주던 부분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매도 구간인 거예요. 원래 이 밑에서는 원래는 매수 구간이 아닌 거예요. 66,000원 위쪽으로 올라타야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 아래는 매도 구간이다. 만약에 신라젠이 정말로 어떤 분들 말씀처럼 5만원 4만원까지 밀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66,000원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대응이 중요한 거라고. 66,000원 이탈했으니까 여기는 현재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저는 66,000원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락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라젠이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근데 임상 3상 통과돼서 현재 뭐 제품이 시제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거 다 실패하면 어쩔 건데라고 그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다 실패하면은 신라젠이 뭐 65,000원 뭐 4만원 이게 아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실패한다면은. 근데 어느 정도는 성공 확률을 보고는 있고, 아까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신라젠 이 팩400 자체가 팩400 혼자서는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팩400 플러스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식으로 팩400에다가 다른 현재 약품을 첨가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이 좋네.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팩400 같은 경우를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니네 기술력 자신 없으니까 딴 거 자꾸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좋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효율을 좋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얘도 혼자 불안정하니까 면역관문 억제제도 불안정하니까 팩400을 붙여갖고 암 치료에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는 말이고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신라젠이 확률은 확실히 임상 성공 확률은 최근에 계속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뭐 HLB나 바이로메드 뭐 강스텐 바이오텍 이런 종목들보다는 낫지 않냐.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얘네가 임상 성공 확률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임상 3상 성공 확률은. 그런데 되기만 하면은 성공만 하면 이거는 뭐 단위가 바뀌어서 가야겠죠. 그럼 진짜로 시총 1위를 갈 수도 있는 단계가 오죠. 셀트리온 계열이 지금 이제 노이즈가 있어서 못 갈 가능성을 제가 높게 보고 있으니까 가도 지수 추종 정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이나믹한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했어요. 셀트리온도.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정도는 신라젠이 이제 뒤엎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바이로메드가 먼저 뒤엎을 수도 있고요. 물론 HLB나 바이로메드가 먼저 엎을 수도 있고 얘네가 임상 결과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성공 확률이 낮다. 그래서 얘네를 붙이는 거다. 다른 보조 서로 보조해 주는 거죠. 팩400이 혼자 잘난 것도 아니고 면역관문 억제제가 혼자 잘난 것도 아니고 둘 다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어중이 떠중이 기업을 표지에다 장식하겠어요? 이 암학회가 전 세계에 4만 명 정도, 4만여 명 연구자 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참가해요. 매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절반이 참가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표지를 장식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기술력이면 표지 장식할까요?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팩400의 이 우드 바이러스, 이 백신야 바이러스를 이용한 기술력으로 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맥도날드 교수가 이번에 발표한 거 발표 내용으로는 뭐 간 전이를 보였던 간의
전이까지 한 신장암 환자에게 약물 투여, 팩사백을 투여했더니 8개월 시점에도 완전히 반응이 일어나는 거, 반응 관찰했다. 5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환자는 완전 반응을 유지했다. 점에도 유지. 그러면은 팩사백이 그래도 효과는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특정 인자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밝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 이제 표본이 부족하니까 표본을 더 늘리고 좀 더 확률 높은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발전 단계예요. 말씀하셨더니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도로 안전성을 뭐 인정받지는 못했잖아요. 확률이랑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고 면역 체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면역 항암제에다가 이 팩사백을 넣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은 면역 항암제는 아니라고 뺄게요. 그냥 항암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중요한 거는 임상 성공 확률은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는 거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면역 관문 억제제 이쪽에다가 팩사백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금 진행 중인 임상 3상 진행 중인 것만 해도 넥사바를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넥사바를 투여했는데 효과가 없던 사람들한테 팩사백을 투여했더니 팩사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팩사백 같은 경우는 좀 긴 기간, 일단 투여를 하게 되면 긴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팩사바라고 썼네. 팩사백을 먼저 투여한 다음에 넥사바를 투여해서 좀 더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다른 디자인,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면 성공하면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성공하면 대박이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 HLB 빠르다. 가능성이 높아서 빠르다. 그리고 임상 결과도 빨리 나오고 HLB가 이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이로메드가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빠르다. 신라젠 느리다. 왜냐면 확률도 조금 낮은 데다가 임상 과정 자체도 조금 지연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성공하면 대박이다. 실패하면은 뭐 다음 임상 기다려야죠. 뭐 당연히 급락 나오겠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 요 정도는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6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를 회복하게 되면 제일 좋다. 혹시나 내일이라도 갭 상승으로 뛰어서 66,000원 위에 올라와서 양봉을 뽑거나 66,000원 유지하거나 하면은 유지되는 지지력 테스트 받아서 확신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보이면은 그럼 신라젠은 오히려 재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여기서 이중 바닥을 찍던 아니면은 그냥 바로 회복을 하던 저는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신라젠이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은 설명을 조금 길게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주식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하는 이쪽에 분석가고 전문가지만 실제적으로 의학 쪽의 전문가분이 와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대기업이나 뭐 아니면은 연구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쪽에 계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뭐 정치 외교 쪽으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 저는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의견이 나오는데 저랑 다른 의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저도 공부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그러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한 자료를 저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생각을 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의견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르다라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틀린 의견과 다른 의견은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틀렸고 여기 설명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댓글에 있는 내용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저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자고요. 아시겠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좀 많이 좀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라젠도 뭐 무턱대고 내가 볼 때는 4만원 가 이런 거 말고 왜 4만원을 가야 되는지 이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4만원을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분들은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댓글 위쪽에 상단에다 고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근거를 포함해서. 아시겠죠? 신라젠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67,000원 회복하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요거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진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신라젠, 뭐 삼성전기, 뭐 사마콘덴서 등등, 바이로메드, HLB 등등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온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저희 쪽에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다 전달을 해주세요. 제가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연구 결과가 잘 돼서 임상 성공하고 해서 보유자분들 좀 그동안 좀 기다리신 인내의 세월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다 보상받고 뭐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